자, 오늘 아침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죠. 현대차 러시아 공장이 14만 원에 헐값 매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 공장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14만 5천 원에 이 공장이 현지 업체에 매각됐다는 거예요. 4,100억에 이르는 장부 가치를 가진 현대차 공장의 헐값 판매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내에 재구매하겠다라는 옵션을 넣어서 대사할 수 있다 하지만은 한마디로 러시아가 공장 좀 지어달라고 열렬하게 구애를 해가지고 공장 지어줬는데 현대는 완전 뒤통수를 맞았지요. 자, 그래가지고 이 한국 기업들이 이 러시아 진출이 이제 요즘 거의 대부분 올스톱 했지요. 현대 측은 전쟁 직후에 공장 가동이 지금 멈춰서 손실이 누적됐는데 그나마 처리하고 나가서 다행이다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푸틴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러시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게 러시아하고 우호적이다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또 어떠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사정도 안 좋아요. 현대차는 2021년에 베이징 공장 3곳 중에 한 곳을 매각했고 이것도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중국의 베이징에 현대차 공장 짓는다고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한 곳을 매각했고 최근에는 충칭 공장까지 매물로 내놨고 자, 현대차 판매의 부진은 이제 이 철강사에도 파급이 됐는데 동국제강, 현대차에 철강 팔던 동국제강이 중국에서 철수했어요. 현대제철은 베이징과 충칭 법인 지금 매각을 진행하고 있어요. 결국 중국에서 현대차가 거의 안 팔리면서 이제 발을 빼야 될 거예요. 과거에 삼성의 노트북, 삼성의 그 스마트폰 등이 똑같은 일을 겪었지요. SK 하이닉스는 중국의 다롄의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했지만 최근 미중 갈등으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미국 보조금 수령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서 5% 이상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런 러시아,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죠. 정치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래서 2017년, 18년에 사드 보복으로 이마트, 롯데마트가 완전히 중국에서 털고 나왔지요. 자, 이것뿐입니까? 과거에 뭡니까? 금강산 관광한다고 현대가 갔다가 지금 그때 지어놓았던 호텔 다 뺏기고 지금 나왔지요. 개성공단 한다고 개성공단 나갔던 기업체들 다 틀리고 나왔지요. 자, 그런데 가서 사업할 때 제가 아주 10년, 15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험 부담은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자본을 갖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적인 전통이 없는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관계를 바탕으로 거기 독재자들하고 관계를 바탕으로 진출해서 초반에는 짭짤할지 몰라도 끝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도대체 뭘 믿고 중국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또 북한 같은 데 가서 사업한다고 시설물을 만들었냐는 겁니다. 자, 현대그룹은요. 김정은에게 돈 주고 금강산 사업권을 따가지고 지금 다 뺏겨버렸죠. 이미 지금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공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현대가 지금 이 50년 금강산 사업권을 받기로 한 대가로 9억 4,200만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했어요. 그 중에서 현대아산이 10년간 금강산 사업을 진행하며 지불한 돈이 5,597억이에요. 자, 이와 별도로 현대아산이 투자한 이 액수가 시설 투자 액수가 2,268억이에요. 그래서 현대가 7,670억을 금강산에 투자했다가 지금 다 날렸지요. 자, 박왕자씨 사건 2008년 7월 이후 중단되었고 그래서 현대아산은 2008년 금강산 중단 이후 10년간 2,247억의 영업 손실, 매출 손실액은 1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이 뭐하는 짓입니까? 자, 개성공단 폐쇄로요. 한국이 지금
이 개성공단의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1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 회사하면서 잔뜩 기대했죠. 돈 잘 쓸던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크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많던 중국 관광객들이 없고 한국만 없는 게 아니라 홍콩, 동남아시아, 유럽에서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버렸을까요? 그래서 중국인 입국자가 올해 우리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중국이 막았다가 이번에 푸는 바람에요. 그래서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주가가 며칠 만에 올라가고 난리가 났는데 중국이 지금 8월 달에 풀은 지 넉 달 지난 지금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지난 10월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이 25만 명. 코로나 이전의 10월 달과 비교하면 그때는 56만 7천 명, 44% 수준이라는 거예요. 한참 관광철이에요. 자,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그래도 8, 90%까지 올라왔는데 유독 중국 관광객은 반토막 이하가 나가지고 안 보여요. 황금절 연휴 때도 한국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해도 올해 중국 관광객이 지금 200만 명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자,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은 나가 놀기 싫어서가 아니라 돈 쓰는 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지난 국경절 때 만리장성 같은 중국 내부의 관광지는 인산 이내였다고 해요. 즉 중국 사람들의 8억 3천만 명이 국내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크게 비싸지도 않은 동남아 여행도 끓이고 있고 아예 일본이나 한국 여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서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겠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할 돈이 없어서 이제 이게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됐다는 거예요. 중국의 대학생들이 올해 1158만 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 중에 취직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직장과 집이 있어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집값도 내려가고 주가도 내려가면서 전부 가진 돈이 줄어들어서 중국의 중산층이 주식이 30%, 부동산이 20%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다 먹고나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고 또 청년 실업이 심해지면서 중국 관광객이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 뭐 한국의 명품점이나 백화점을 싹쓸이 하던 중국인들은 옛날 이야기가 됐고 요즘은 와도 버스 타고 그냥 올리브영에서 사고 동네 싼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고 오죽하면 영국의 명품 백화점 하비 니콜스가 홍콩 센트럴에서 철수한다는 거예요. 홍콩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명품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끝이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더 나아가서 또 그들과의 관광, 이런 거 이제 다 새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끝난 것은 끝난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밟아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